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따끈한 떡국을 먹고 있는데 나 혼자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적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당뇨 때문에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어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평생 국수와 떡을 참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따끈한 칼국수를 드시는 것이 작은 행복이었고, 명절에는 떡국 2그릇을 드셔야 속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 그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스스로 끊어버리셨습니다. 명절 아침이 되면 가족들은 웃으면서 떡국을 나누는데 김 어르신은 혼자 담백한 밥에 물을 말아 드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떡국 안 드세요? 하고 물으면 배가 안 고프다고 웃으며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로 다 못할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지 못한다는 것, 그 자리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웃고 추억을 나누고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뇨라는 이유 하나로 그 기쁨을 포기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내과 의사로서 40년 넘게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자체를 두려워하고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떡국도, 국수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훨씬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좋아하는 음식을 참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건강한 식사 방법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먹고 싶다.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떡국을 다시 마음 편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떡도 못 먹고 국수도 못 먹고 빵도 평생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음식들을 스스로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조금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해서 평생 차를 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고 신호를 지키고 천천히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갑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떡도 국수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문제는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 혈액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너무 빠르게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천천히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결국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앞으로 식탁에서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음식을 잘못 먹고 있었구나. 괜히 평생 참아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바로 국수나 떡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혈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약 15분 전에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양은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반드시 먼저 드셔야 합니다. 왜 이 방법이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장을 하나의 시장 입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복 상태에서는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떡이나 국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당으로 바뀌고 그 당이 열린 문을 통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치 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위와 장에서 물을 만나면서 끈적한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장의 벽을 얇게 덮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바닥에 부드러운 매트를 깔아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태에서 떡이나 국수를 먹으면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미 깔려있는 섬유질의 막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천천히 입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훨씬 부드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5분이라는 시간입니다. 채소를 먹고 바로 식사를 시작하면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장 안에서 자리를 잡고 천천히 퍼져서 막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약 15분입니다. 이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바로 숟가락을 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오히려 식사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천천히 씹어 드시면 뇌에 포만감 신호가 조금씩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식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1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떡이나 국수를 드시면 됩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몸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먼저, 15분 기다림, 그리고 식사 시작.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필 양배추와 브로콜리냐는 것입니다. 다른 채소도 많은데 꼭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에는 섬유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채소를 먹으면 위와 장 안에서 수분을 머금고 부드럽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떡이나 국수에서 나온 당기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머금듯이 당도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작용 덕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혈관 문제입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소들에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배추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브로콜리는 장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식사 후에도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채소는 한국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약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입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드셔도 좋고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시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 가볍게 찌거나 데쳐서 부드럽게 드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비싼 약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 몸을 지켜줍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가장 놀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떡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먹으면 안 된다.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떡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절반만 드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떡국을 드실 때 떡을 한 그릇 가득 넣으셨다면 그 양의 절반만 넣으시면 됩니다. 국수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릇이 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양이 줄어들면 마음도 같이 허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줄어든 그 자리를 다른 음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특히 식감이 좋은 버섯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새송이 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처럼 씹는 맛이 있는 버섯을 떡이나 면 대신 넣어 보십시오. 모양도 비슷하게 썰어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한 그릇이 푸짐하게 보입니다.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도 양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눈은 속이고 몸은 지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뇌의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양에 따라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이 적어 보이면 충분히 먹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양이 많아 보이면 자연스럽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릇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열량입니다. 떡은 생각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같은 양을 먹으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반면 버섯은 열량이 매우 낮습니다. 많이 드셔도 부담이 적고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떡을 줄이고 버섯으로 채우는 것은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몸에 좋은 성분은 늘리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국수를 드실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면을 줄이고 그 대신 버섯이나 채소를 넉넉하게 넣어 보십시오. 국물과 함께 드시면 식감도 좋고 포만감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양보다 균형에 더 잘 반응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떡과 국수를 끊지 마십시오. 대신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버섯으로 채우십시오. 이렇게만 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는 방법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맛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순서와 양을 바꾸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함께 먹는 음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을 혼자 먹지 마십시오. 떡이나 국수 같은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이 음식들을 단독으로 드시면 소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위에서 금방 내려가고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기나 달걀 같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탄수화물이 혼자 있을 때는 빨리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단백질이 있으면 같이 묶여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당기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떡국을 드신다면 떡만 드시지 마시고 소고기를 넉넉하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지단을 올리거나 국물에 풀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끼 식사가 훨씬 균형 잡히게 됩니다. 국수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고기나 해산물 또는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식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탄수화물 식사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식사가 됩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입니다. 단백질이 들어가면 식사 후에 배가 더 오래 든든합니다. 그래서 간식이나 다음 식사에서 과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관리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떡이나 국수를 드실 때 간단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찬 없이 빠르게 한 그릇 드시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단백질을 추가하시면 훨씬 안전한 식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혼자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식사 후 몸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떡도 좋고 국수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친구를 붙여주십시오. 그 친구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물과 양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과 면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떡은 조금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물은 마음 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실수입니다. 떡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먹는 떡국이나 국수의 국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단맛을 내는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떡은 줄였는데 국물이 달다면 결국 몸에는 여전히 많은 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게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물까지 함께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는 단맛을 인위적으로 더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연 재료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나 대파, 마늘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맛과 은은한 단맛이 나옵니다. 또한 뼈를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이 살아나서 굳이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혈당 걱정을 줄이면서도 음식의 풍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양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에 설탕이나 시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아주 소량으로 조절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떡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추가해도 국물과 양념에서 단기 많이 들어오면 그 노력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셔야 진짜로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국물과 양념 속에 숨어 있는 당을 조심하십시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소 드시던 식사를 그대로 두고 순서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 아침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떡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민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망설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식탁에 앉기 전에 냉장고에서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꺼내십시오. 깨끗이 씻은 채소를 준비해서 천천히 드시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꼭꼭 씹으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와 장이 천천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채소를 다 드셨다면 바로 떡국을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약 15분 정도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속에서는 섬유질이 퍼지면서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 물을 한 잔 드셔도 좋습니다. 15분이 지나면 이제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떡국을 드실 때는 국물부터 마시기보다는 건더기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떡과 함께 들어있는 고기나 버섯을 먼저 드시면서 천천히 식사를 이어가십시오. 식사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드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용해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입씩 천천히 드시고 충분히 씹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따라 하시면 식사 후 몸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고 훨씬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수치도 훨씬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잠시 기다린 후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것. 이 간단한 변화가 몸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순서만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오히려 식사를 더 천천히 하게 되고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배가 어느 정도 편안해진 상태에서 식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부담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더 안정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꼭 양배추나 브로콜리만 먹어야 합니까? 다른 채소나 버섯은 안 됩니까? 답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시금치나 상추, 오이 같은 채소도 도움이 됩니다. 버섯도 여러 종류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식감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특히 추천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도 이 방법을 해야 합니까? 저는 오히려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당뇨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사 방법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적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고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혈당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떡과 면 같은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대신 버섯이나 채소로 채워서 양은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셋째, 단백질을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고기나 달걀을 추가하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식사 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한때 면 요리를 매우 좋아하셨지만 당뇨 진단 이후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멀리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국수를 완전히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을 조절하고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서 다시 식사의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과 같은 식탁에 앉아 웃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함께 지킬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하겠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온반전, 호안탄, 차판 노이둥, 피아트렌, 토이세둥티에우, 제나이초 토안보, 노이둥조, 당뇨 환자가 절대 몰랐던 사실, 칼국수, 떡국, 수제비 먹어도 안전해지는 기적의 채소,